인천공항 입국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금발의 그녀는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꼭 쥐고 있었죠. 입국장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녀가 손을 크게 흔들며 외쳤어요. 준서! 하지만 그 남자는 그녀를 보고도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차갑게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 버렸죠. 준서! 여기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00일을 기다린 끝에 찾아온 이 순간이 배신이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오해 얽힌 진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볼까요? 이 모든 일은 2년 전 가을 서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명동에 있는 작은 무역회사 회의실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죠. 회의 테이블 한쪽에는 서류 뭉치를 펼쳐놓은 한국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반대편에는 금발의 러시아 여성이 자리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카티아 모스크바에서 온 바이어였죠. 카티아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괜찮네요. 하지만 납기를 한 달 앞당길 수 있나요? 한국 측 담당자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일까지 답변 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카티아는 속으로 생각했죠. 한국 사람들은 참 성실해 보인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작은 나라치고는 꽤 효율적이네 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카티아가 일어섰습니다. 준서가 말했어요.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이 근처에 좋은 식당이 있습니다. 카티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출장 온 지 이틀째라 외로웠던 게 사실이었죠. 그럼 안내해 주시겠어요? 두 사람은 명동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준서는 작은 한식당으로 카티아를 안내했어요. 불고기와 된장찌개가 나왔죠. 카티아가 젓가락질에 서툴게 애쓰는 모습을 보며 준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포크 드릴까요? 아니요, 배우고 싶어요.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티아는 모스크바 국립대를 졸업했다고 했어요. 무역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다고도 했죠. 준서는 자신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회사에 3년째 다니고 있다고만 했어요. 한국은 어떤가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사람들도 친절하고요. 카티아가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러시아에 비하면 모든 게 작아 보였거든요. 건물도 도로도 심지어 사람들의 체격까지도요.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카티아는 계약 건으로 서울을 자주 오갔어요. 올 때마다 준서를 만났죠. 처음엔 업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다른 이유가 생겼어요. 남산타워에도 함께 올랐습니다. 한강밤 산책도 했죠. 준서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카티아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줬어요. 그의 조용한 존재감이 카티아에게 편안함을 줬습니다. 카티아가 귀국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한강다리 위에서 준서가 말했어요.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카티아는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진지했죠. 원거리 연애. 쉽지 않을 텐데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카티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카티아는 몰랐어요. 이 평범해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얼마나 큰 희생을 할 사람인지를요. 카티아가 모스크바로 돌아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밤 영상통화를 했어요. 시차 때문에 카티아는 아침, 준서는 저녁이었죠. 화면 너머로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준서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카티아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준서가 한 통의 서류를 화면에 비쳤습니다. 입대 통지서가 왔어요. 카티아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입대라는 단어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죠. 그게 언제부터인데요? 석 달 후요. 2년 동안 복무해야 합니다. 2년이요? 카티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년이라니요? 그건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왜 그렇게 오래요? 직업 군인도 아니잖아요. 준서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의 의무예요. 모두가 가는 길이죠. 카티아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러시아도 징병제가 있지만 1년이었거든요. 게다가 요즘은 돈으로 대체하거나 빠져나가는 사람도 많았죠. 2년은 너무 길어요. 그 시간이면 우리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2년이면 모든 게 변할 수 있었으니까요. 미안해요. 하지만 피할 수 없어요. 준서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날 카티아는 모스크바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구 올가가 물었습니다. 한국 남자친구 어때? 좋아요. 근데 곧 군대 간대요. 얼마나? 2년요. 친구들이 일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2년이나 기다려. 미친 거 아니야? 그 사이에 다른 남자 만나. 넌 아직 젊잖아. 장거리 연애도 힘든데 군대까지? 불가능해. 카티아는 친구들의 말에 흔들렸어요. 사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2년은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조용하지만 든든한 존재감. 카티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기다릴 수 있어. 사랑한다면 가능해. 친구들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서 입대 전날이었습니다. 카티아는 다시 서울로 날아왔어요. 인천공항에서 준서가 기다리고 있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포옹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카티아가 말했어요. 저도요. 준서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을 걸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카티아가 말했습니다. 2년. 정말 긴 시간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꼭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준서가 카티아의 손을 더욱 세게 쥐었어요. 다음날 아침 다시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이번엔 준서가 카티아를 배웅했죠.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카티아가 뒤를 돌아봤어요. 준서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준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카티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죠. 비행기 안에서 카티아는 생각했어요. 2년을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준서라면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요. 아직 카티아는 몰랐어요. 이 평범한 이별 뒤에 얼마나 특별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1년이 흘렀습니다. 카티아는 모스크바에서 준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락은 제한적이었죠. 주말에만 짧은 전화 통화가 가능했고 편지는 한 달에 한두 번 왔습니다. 하지만 카티아는 견뎠어요. 1년을 버텼으니 앞으로 1년만 더 기다리면 되었거든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카티아는 어머니 올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올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카티아가 놀라 일어섰어요. 올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불러. 올가가 간신히 말했어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얼마나 시급한가요? 카티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달 안에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의사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죠. 수술비는 200만 루블 정도 듭니다. 카티아는 숨이 막혔어요. 200만 루블이면 한국 돈으로 3천만 원 정도였죠. 카티아의 월급으로는 10년을 모아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카티아는 하룻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죠. 회사 동료들에게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두 자기 삶도 빠듯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카티아는 친척들에게 전화했어요. 삼촌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삼촌, 엄마가 심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미안하다, 카티아. 나도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삼촌이 말을 흐렸어요. 이모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사촌에게도 연락했죠. 하지만 대답은 모두 비슷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병실로 다시 찾아갔을 때 올가가 말했어요. 괜찮아, 카티아. 약으로 버티게. 엄마, 의사 선생님이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다고 했어요. 알아. 하지만 돈이 없잖니. 올가가 카티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내 인생 살아. 나는 괜찮으니까. 카티아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포기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주말 통화 시간이었죠. 카티야 잘 지내요? 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 카티야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심장이 안 좋으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카티야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서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꼭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머님 꼭 좋아지실 겁니다. 준서의 위로였지만 카티야에겐 공허하게 들렸어요. 말만으로는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었으니까요. 고마워요, 준서. 당신이라도 옆에 있으면 좋을 텐데. 죄송해요. 제가 도움이 안 돼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통화를 끊고 카티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스크바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절망만이 가득했죠. 그날 밤 카티야는 결심했어요. 회사에 특별 대출을 신청해 보기로요. 안 되면 은행 대출이라도 받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포기할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카티야는 몰랐어요. 멀리 한국의 군부대 어딘가에서 준서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의 계획을, 그의 희생을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카티야는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담보가 없어서 거절당했죠. 회사 특별 대출도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카티야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스베르방크입니다. 해외 송금이 들어왔습니다. 은행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해외 송금이요? 카티야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해외에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금액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은행원이 말한 숫자를 듣는 순간 카티야는 숨이 멎었어요. 정확히 200만 루블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와 딱 맞아떨어지는 금액이었죠. 송금인이 누구죠?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리가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확인했습니다만 송금인 정보가 없습니다. 카티야는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직접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해외에서 온 송금, 익명, 정확한 수술비 금액. 카티야는 혼란스러웠어요. 대체 누가 보낸 걸까요? 사촌 드미트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드미트리 오빠 혹시 무슨 일이야? 엄마 수술비가 익명으로 입금됐어요. 혹시 오빠가 보낸 거예요? 내가. 아니야. 나도 지금 여유 없어. 드미트리가 잘라 말했어요. 그럼 다른 친척 중에.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 카티야는 친척들에게 일일이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자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도 돈을 보냈다고 인정하지 않았죠. 결국 카티야는 포기했습니다. 누가 보냈든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다음날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카티야는 수술실 박복도 의자에 앉아 기도했어요. 신을 믿지 않는 그녀였지만 그날만큼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카티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서에게 전화했어요. 주말이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연결되었죠. 준서, 엄마 수술 잘 끝났어요. 카티야의 목소리는 들뜬 채로 떨렸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준서가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 익명으로 수술비를 보내줬어요. 그래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죠. 모르겠어요. 친척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아니래요. 하늘이 도우신 거예요. 정말 잘 됐네요. 준서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하는 것 같았죠. 고마워요, 준서. 당신이 응원해줘서 힘이 됐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통화를 끊고 카티야는 생각했어요. 준서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다고요. 너무 담담했거든요.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대에 있으니 현실감이 덜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카티아는 몰랐어요. 전화기 너머 준서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는 걸요. 그의 통장에는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년간 모은 돈, 부모님께 빌린 돈 모두 카티아 어머니께 보냈거든요. 하지만 준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앞으로 1년 준서는 더욱 절약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를 살렸으니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준서의 제대일이었어요. 2년을 기다린 끝에 맞이하는 날이었죠. 카티아는 일주일 전에 서울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이번엔 혼자 오지 않았어요. 사촌 드미트리가 함께였죠. 왜 같이 가려고 해요, 오빠? 카티아가 물었었어요. 2년 만에 만나는 거잖아. 내가 축하해줘야지. 드미트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도 할 수 있으니까 통역도 해줄게. 카티아는 고마웠어요. 드미트리는 한국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한국어를 잘했거든요. 인천공항 입국장이었습니다. 카티아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준서를 위해 산 시계였죠. 스위스제는 아니었지만 카티아가 3달 동안 저축해서 산 것이었습니다. 떨려요. 카티아가 드미트리에게 말했어요. 당연하지. 2년 만인데. 드미트리가 카티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준서 씨 좋은 사람이잖아. 입국장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죠. 카티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준서가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 조금 야윈 얼굴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어요. 카티아는 손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준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했죠. 준서가 카티아를 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곧 그의 시선이 카티아 옆으로 향했죠. 드미트리가 서 있었습니다. 드미트리의 손이 카티아 어깨에 올려져 있었어요. 준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멈춰 섰어요. 카티아와 눈이 마주쳤지만 준서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준서, 준서. 카티아가 다시 불렀어요. 하지만 준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죠. 군중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카티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카티아, 저 사람이 준서 씨 맞아? 드미트리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분명 날 봤는데. 카티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에 든 선물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죠. 왜 모른 척하는 거죠? 눈물이 났습니다. 2년을 기다렸어요. 매일 밤 그를 생각했죠. 힘들 때마다 그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른 척 지나갔어요. 내가 찾아볼게. 드미트리가 말했지만 카티아는 듣지 못했어요. 그녀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공항을 빠져나온 준서는 택시에 올라탔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방금 본 장면이 계속 재생되었죠. 카티아와 낯선 남자, 그의 손이 카티아 어깨에. 그녀가 행복해 보였어. 준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2년은 긴 시간이었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어.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내가 물러서야 해. 그녀가 행복하다면. 택시는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준서는 눈을 감았어요. 2년간 꿈꿔왔던 재회가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카티아의 행복을 바랐어요. 설령 자신 옆이 아니더라도요. 공항 입국장에선 여전히 카티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드미트리가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2년간의 기다림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준서를 찾기 위해 움직였어요. 카티아에게서 준서 회사 정보를 받았죠. 명동에 있는 무역회사였습니다. 오후 6시 드미트리는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나왔죠. 그리고 준서가 보였습니다. 혼자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준서 씨. 드미트리가 한국어로 불렀습니다. 준서가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어제 공항에서 본 그 남자였죠. 준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준서가 경계하며 물었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드미트리가 다가왔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준서가 돌아서려 했어요. 하지만 드미트리가 말했죠. 어제 공항에서 왜 그러셨어요? 준서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어요. 카티아가 행복해 보이더군요. 당신과 함께. 준서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잠깐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드미트리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카티아의 사촌입니다. 드미트리라고 해요.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촌이라고요? 사촌? 네. 카티아 혼자 오기 불안해서 제가 같이 온 겁니다. 2년 만에 만나는 거니까 축하해 주려고요. 드미트리가 설명했어요. 준서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해였던 거예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죠. 죄송합니다. 준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과는 카티아한테 하세요. 지금 호텔에서 울고 있어요. 드미트리가 호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준서는 즉시 택시를 잡았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명동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준서는 로비로 뛰어들어갔어요. 소파에 카티아가 앉아 있었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카티아. 준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카티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서를 보자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왜 날 버렸어요? 카티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카티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요. 내가 오해했어요. 무슨 오해요? 드미트리 씨를? 당신의 새 남자친구인 줄 알았어요. 준서가 고백했습니다. 사촌 오빠예요. 같이 마중 나온 거였어요. 카티아가 울면서 말했어요. 왜 날 믿지 못했어요? 2년을 기다렸는데. 정말 미안해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준서가 카티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물러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설령 내 옆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행복하다면. 카티아는 준서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바보. 카티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행복은 당신 옆에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2년간의 오해가 풀린 순간이었죠. 준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아직 카티아는 몰랐어요. 준서가 그녀를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를요. 그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준서와 카티아는 한강을 걷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꿈 같아요. 카티아가 말했어요. 저도요. 당신 얼굴을 직접 보니 믿기지 않네요. 준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강을 바라봤죠. 카티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요. 엄마 수술비. 아직도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카티아가 말했어요. 준서의 손이 살짝 굳었습니다. 카티아는 느끼지 못했죠. 계속 생각해봤는데 친척들은 아니래요. 도대체 누가? 카티아. 준서가 카티아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네, 제가 보냈어요. 순간 카티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요? 어머님 수술비 제가 보냈습니다. 준서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어떻게요? 군인 월급이. 카티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 동안 월급 전부 모았어요. 한 푼도 쓰지 않았죠. 준서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나머지 금액을 빌렸습니다. 부모님까지? 카티아는 믿을 수 없었어요. 엄마 판막 수술이 급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준서가 카티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왜 말 안 했어요? 카티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당신 어머님이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준서가 카티아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카티아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2년 동안 준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죠.
다음날 카티아는 준서의 전우를 만났습니다. 병장 민수였어요. 준서가 같은 소대에서 복무했던 동료였죠. 준서 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민수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어떤 점이요? 카티아가 물었습니다. 2년 동안 외출도 거의 안 나갔어요. 다른 애들은 휴가 때 여행도 가고 그랬는데 민수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준서 형은 단 한 번도 밖에서 돈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네. PX에서 뭐 하나 안 샀어요. 항상 부대 식당에서만 밥 먹고 간식도 안 사고. 민수가 덧붙였어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돈을 모으고 있었다는 걸. 왜 모으는지는 몰랐어요? 모르죠. 준서 형은 말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했어요. 카티아는 또 눈물이 났어요. 준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준서를 만났어요. 카티아가 물었습니다. 2년 동안 정말 힘들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준서가 미소 지었어요. 거짓말이에요. 민수 씨한테 다 들었어요. 민수가 뭐라고 했는데요? 외출도 안 하고 PX도 안 가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카티아가 울먹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준서가 카티아를 안았어요. 당신과 당신 가족은 제게 소중하니까요. 카티아는 준서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인지 깨달았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서가 카티아에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 부모님 댁에 갈까요? 부모님을 뵈도 될까요? 카티아는 떨렸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요. 부모님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준서가 카티아의 손을 잡았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준서 부모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따뜻한 미소로 카티아를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준서한테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카티아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카티아는 한국 전통 방식으로 인사했어요. 준서가 가르쳐준 대로 허리를 깊이 숙였죠. 처음 뵙겠습니다. 카티아입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당신 어머님 건강하시다니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카티아는 깨달았어요. 준서 부모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돈을 빌려주셨다는 걸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카티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요. 가족이잖아요. 어머니가 카티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카티아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가족으로 대해주시는 거였죠.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가득 차려졌어요. 카티아는 젓가락질이 많이 늘었죠. 잘하네요.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준서가 가르쳐줬어요. 카티아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준서가 카티아에게 말했어요. 같이 산책할까요? 두 사람은 한강 다리로 향했습니다. 밤이었지만 다리 위는 불빛으로 밝았어요. 다리 한가운데 멈춰 섰을 때 준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서? 카티아가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준서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열자 반지가 반짝였죠. 제대하고 첫 월급으로 샀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크진 않지만 제 마음은 담았어요. 카티아는 이미 울고 있었어요. 평생 당신과 당신 가족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준서의 눈도 촉촉해졌습니다. 네. 카티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서가 일어나 카티아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카티아는 생각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요. 나는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카티아가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군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죠. 준서는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이렇게 큰 사랑과 희생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였어요. 카티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군대에서 배우는 건 전투가 아니었어요. 카티아가 준서를 바라봤어요. 가족을 위한 헌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책임감이었죠. 준서가 카티아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날 카티아는 모스크바 친구들에게 전화했어요. 올가, 나 결혼해.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2년 기다린 보람 있었네. 아니, 보람이 아니라. 카티아가 미소 지었어요. 배움이었어. 진정한 사랑이 뭔지 배웠어. 한국 남자가 그렇게 좋아? 응.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카티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보였어요. 처음엔 작아 보였어. 근데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 이 작은 나라에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지 알게 됐어. 그날 밤 카티아는 일기를 썼습니다. 러시아어로요. 나는 사랑을 찾으러 한국에 왔다. 하지만 그 이상을 얻었다. 희생의 의미를, 가족의 가치를, 그리고 진정한 헌신을 배웠다. 준서는 나에게 한국을 가르쳐줬다. 크기가 아닌 마음으로 보는 법을. 2년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카티아는 사랑을 지켰고 더 큰 것을 얻었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요.